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위험이 돼가지고, 이제 독일 법제에서는 크게, 경찰관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험 혐의란 말도 필요하고, 외관상 위험이라는 개념도 정의가 필요하고, 오상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굉장히 정치합니다. 예상되는 가능성을 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 혐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제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찰관입니다. 자,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 곧 폭파가 될 것이다. 이런 신고를 받았는데 과연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경찰권을 발동해 가지고, 즉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출입금지 편말을 붙이고 거기에 대 가지고 폭발물 감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일반적인 법제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결과가 발생하고, 그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화 한 통을 가지고도 경찰의 위험의 방지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즉 경찰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논점이 되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학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위험 혐의라는 개념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처럼 그 예비행위, 즉 폭발물이 폭발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 가지고 경찰이 예비적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폭파 위험, 협박 전화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의 발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외관상 위험이 있습니다. 자, 실제 위험이 존재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험의 판단이 됩니다. 그 사후에 위험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위험 예측의 시점이다, 사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귀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물 시리즈를 갖다가 제가 TV를 이제 보는데 소리를 굉장히 크게 놨습니다. 소리를 갖다가. 그랬더니 그 TV에서 갑자기 으아 사람 살려 막 이렇게 소리가 난 겁니다. 근데 마침 경찰이 순찰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찰관이 봤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구나, 강도구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뛰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TV 시청 중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이 경찰의 경찰권 발동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외관적 위험을 가만히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관적인 착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경찰관 말고 평범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제3자인 일반 시민이 그 상황에서 들었더라도 똑같이 경찰관하고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이다. 즉 경찰관도 사람 살려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일반 시민도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람 살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똑같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객관적인 3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객관적 사항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때 경찰관의 행위, 즉 경찰권 발동은 적법하게 되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도 구별이 필요한데, 손해배상은 경찰관의 위협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고, 즉 배상을 하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겁니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일반 시민의 차를 갖다가 자 경찰입니다 하고 차를 갖다가 그 몰고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그 일반 시민의 차를 파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경찰관 행위는 적법합니까? 불법합니까? 그렇죠. 적법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위협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법한 경찰 활동이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보게 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상위험입니다. 오상위험은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잘못 추정한 경우가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관이 일반 시민을 이제 불신 검문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보니까 뭐 바지에 피가 막 묻어 있고, 주머니에 흉기는 보이지는 않는데 뭐가 좀 불룩하게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침
그 자기 뭐 키우는 강아지가 좀 다쳐가지고 이게 피가 묻은 건데 경찰관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불신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뭘 다 꺼냈는데 이 경찰관이 갑자기 뭔가 오해가 됩니다. 자기가 이 사람 분명히 범죄자일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안쪽에 넣어가지고 뭘 꺼낸 것 같은데 그게 뭐 검은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게 또 뭐 약간 어둠이 있는 밤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찰관이 순간적으로 칼을 꺼내는구나. 이게. 그래서 경찰관이 갑자기 그 사람을 갖다 수갑을 채우고 이제 뭐 가격을 했습니다. 그죠? 체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보통은 이제 반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뒷주머니에. 근데 이 사람은 장지갑을 갖고 다닌 겁니다. 이게. 그래도 이 지갑이 또 종류가 많이 있는데 또 뭐 특이하게 뭐 손잡이 비스무리한 게 있는 지갑이었다. 그래서 경찰관이 오인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다치겠다. 그럼 이때 이제 이 경찰관의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오상위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일반 시민입니다. 제가 이제 경찰관이 막 불신검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고 경찰관이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럴 때 이 경찰관이 하는 행위, 그죠? 이 경찰관이 하는 행위를 제3자인 제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흉기를 꺼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 지갑 꺼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달려들어 가지고 그 시민을 제압을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 제3자인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경찰관 이거 너무 과잉 진압을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오상위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사실은 없는데 경찰관이 자기 혼자서 주관적인 착오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너무 범죄 영화를 많이 봤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오상위험 같은 경우는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게 되고 당연히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인 이제 범죄 수사입니다. 자, 범죄 수사는 재량 규정이냐 아니면 기속 규정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량이냐 기속이냐 그죠? 혹은 뭐 강행 규정 이렇게도 하는데 그 행정법 재량입니다. 재량은 뭐냐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형사법은 어떻게 되냐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죠? 예를 들면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사하여야 한다. 이게. 그래서 이 하여야 한다는 건 뭐냐면 재량이 아닙니다. 그죠? 기속 행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 이때 경찰이 누가 강도다, 누가 아니면 절도범이다. 이걸 알아낸 겁니다. 이게. 근데 알았는데 경찰이 많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고 한다면 경찰은 직무유기죄로 해가지고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범죄 수사라고 했을 때 수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직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래서 법정주의, 그죠? 그 수사의 재량은 없다. 하여야 한다. 그죠? 또 형사소송법상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 수사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찰의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놈을 깜빵에 보내는 겁니다. 그죠? 즉 유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즉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지고 유죄를 입증하고 결국에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수사를 또 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했을 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또 경찰 말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막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관세청 그죠? 또 아니면 출입국 관리소 그죠? 뭐 등등 또 예를 들면 교도소장 또 소년원 원장 그죠? 또 국정원장 그죠? 뭐 국정원 직원 국정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에 대표적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돼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경찰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국세청은 국세범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사법경찰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모든 범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소는 즉 공소 유지는 누구만이 합니까? 그렇죠.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소 독점주의 혹은 기소 편의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 기소 독점주의. 검사는 그러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을 때 기소 편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했을 때 이제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경찰은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컨트롤 앤 오더라고 해가지고 통제와 지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보호와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활동, 교통 안전 교육, 교통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대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찰권 발동을 하는데 그 경찰권 발동은 공익을 보호하고 사익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위험 방지와 범죄 수사도 결국에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종결된다. 즉 귀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경찰권 발동이 돼 가지고 점점 강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재량권의 영원의 축소라든지 또 국민에게 반사적 이익을 준다든지 즉 반사적 이익의 보호 법익화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